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공간 도형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공간 좌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운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면 어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직선, 평면 간의 위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점과 직선 그리고 평면이라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너무 이제 막연하게 표시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어떻게 딱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틀에 대한 공간 좌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울 게 뭐냐, 공간 좌표 계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좌표 계,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나타내 보면 여기가 x축, y축, z축이라 한다면, 자, 우리는 이제부터 공간을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원점이다 라고 이제부터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표시됐을 때 이 검은 선들 있죠, 이 선들을 우리는 양수 쪽이라고 부를 거고, 음수 쪽은 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쪽은 음수 쪽을 표시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양수인 A, B, C라는 점을 한번 이 위에다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A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B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C라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뭘 할 거다? 육면체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는 이 끝에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을 우리는 이제부터 A, B, C다 라고 쓸 거고, 이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라고 할 거예요. 자, 물론 A가 0보다 작으면 이 뒤쪽에 있을 거고, 우리가 B가 0보다 작으면 이쪽에 있을 거고, C가 0보다 작으면 이 밑에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떤 점 이런 거를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하자, 이 육면체라는 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자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면체를 이제부터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딱 보기에 편해요. 사람의 눈은 지금 2차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것처럼 우리는 3차원 같이 보이는 2차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좌표를 이렇게 보더라도 얘를 우리가 딱 처음에 받아들이기로는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은 그냥 2차원 상에 있는 두 점이구나라고 보지, 누가 이것을 3차원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3차원을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육면체를 많이 쓸 거다 라고 이제부터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X축하고 Y축이 있죠. 그럼 이 X축하고 Y축이 있는 이 밑바닥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XY 평면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Y축하고 Z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은 YZ 평면이다 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고요. 여기 X축하고 Z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을 XZ 또는 ZX 이런 식으로 평면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ZX라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XZ라 해도 상관없어서. 자, 되셨죠?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고, 이제부터는 XY 평면, YZ 평면, 그리고 ZX 평면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점 배웠으니까 뭐 할 거냐? 대칭이동을 할 겁니다. 물론 평행이동을 먼저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평행이동은 이제 그냥 점끼리 더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대칭이동은 좀 위주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봅시다. 대칭이동을 지킬 건데 이 대칭이동을 그림의 표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표시도 좀 해드릴까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동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칭이동이란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육면체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이렇게 크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반을 이렇게 잘라 볼게요. 왜 이렇게 그리는지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사이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이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봅시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 축이라는 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한 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로 할 거냐? Y축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얘랑 연결한 거를 뭐라 할 거냐면 Z축이라 씁시다. 그리고 얘랑 연결한 거를 아이고 잘못 표현했죠 제가? 얘를 X축,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얘가 Z축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얘를 조금 표현을 해봅시다. 얘를 Z, 얘를 X, 얘를 Y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점을 하나씩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점을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A 만큼 가서 마이너스 A, B, C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기 점은 이번에는 X 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C다. 여기는 이번엔 X하고 Y 둘 다 마이너스가 돼서 얘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Z값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A, B, C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여기도 나타내보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8개의 점을 이제부터 해보면, 자, 이거를 하나씩 이제 따져볼 거예요. 우리가 대칭이동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생각할 건데, 우리가 A, B, C라는 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 먼저 뭐를 해볼 거냐?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 우리가 이 점을 XY 평면은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b,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1로 넘어가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a, b, c다. 그리고 이제 zx 평면으로 대칭을 시킨다면 좀 평면에 대한 대칭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점이 zx 평면은 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서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평면으로 대칭을 시켜야 되냐? 축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을 시킨다면 이 점이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로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축으로 대칭을 시킨다면 얘가 이 y축으로 대칭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가 되고 마지막으로 z축으로 대칭을 시킨다면 얘를 여기로 보니까 얘가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외우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냐? xy 평면을 할 거니까 xy 값을 제외한 나머지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yz 평면으로 대칭시킬 거니까 y랑 z를 제외한 나머지에 마이너스, zx니까 z랑 x를 제외한 나머지에 마이너스, x축이니까 x를 제외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외울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냥 이런 거구나, 대칭 이동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이라는 거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겠죠. 그쵸? 우리가 1학년 때 처음 이제 좌표계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x1, y1, z1, 콤마 이번에는 x2, y2, z2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게 뭐냐? 또 육면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육면체를 쓰는 거예요. 이쪽 단어는 육면체에서 시작해서 육면체로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잠깐 육면체가 이상하지만 육면체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그림을 육면체로 많이 해석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육면체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 빨간색 길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 c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니까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듯이 파란색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둔다면 a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x 길이의 차, y죠. 이번에 y축이니까 y 길이의 차니까 y2 빼기 y1이 될 겁니다. 그 b는 x 길이의 차겠죠. 그래서 x2 빼기 x1. 그 c는 z 길이의 차니까 z2 빼기 z1.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a, b 사이의 길이는 이거 그대로 사용한다면 x2에서 x1 다시 여기서 x의 좌표의 변화량의 제곱 y2에서 y1 y의 좌표의 변화량 그리고 z2에서 z1의 제곱을 이렇게 더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죠. 우리가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쓰듯이 똑같이 쓰는데 Z만 포함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거 없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했으니까 뭐도 하겠어요? 내분점, 외분점도 할 거예요. 그쵸?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지죠, 지금? 그럼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가 A, X1, Y1, Z1을 과 B, X2, Y2, Z2라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 외분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내분 외분 어떻게 배웠냐면 1학년 때 처음에는 직선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x1, y, x2, x1, x2만 가지고 m 대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좌표, x좌표끼리, y좌표끼리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x좌표끼리 내분을 하고 y좌표끼리 내분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되면 z는 x, y가 서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그냥 x끼리, y끼리, z끼리 내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은 1학년 때 한 거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mx2 더하기 nx1 콤마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콤마 m 더하기 n분의 mz2 더하기 nz1 이다 라고 할 겁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냥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여기까지 3차원이니까 추가하자. 그럼 외분점도 보면은 어떻게 했냐, 여기만 마이너스 바꿔주면 됐죠. 그래서 m 빼기 n 분의 mx2 빼기 nx1 콤마 m 빼기 n 분의 my2 빼기 ny1 콤마 m-n 분의 mz2 빼기 nz1 이다 라고 했었어요. 하면 되겠죠? 다들 여기까지 그냥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1학년 때 우리가 그냥 수직선 위에 있던 거를 xy 평면 x축 y축 위에 있는 점으로 옮길 때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겠어요? 점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점들의 모임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원이란 게 먼저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3차원에서의 원, 즉 9에 대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기하 벡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2차 곡선이라는 평면 곡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9의 방정식을 이제 딱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9의 정의부터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2차 곡선 때도 똑같이 했었죠. 그러면 9의 정의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그대로예요. 점 A, B, C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점 A, B에서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었다면 9는 그냥 이 C만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라는 게 우리가 얼추 보기에는 약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감자 같긴 하네요.
약간 몬스터볼 포켓몬의 몬스터볼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A, B, C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를 R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거의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자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런 점들을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자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점들을 설정했더니 거리 점 A, B, C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R이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기에는 뭔가 지저분해 보이죠. 물론 지저분하진 않은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인 9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죠? 그냥 지금 오늘 하는 거는 1학년 때 한 거 그대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별거 아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 가지고 문제에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 A, B,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ZX 평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ZX 평면이란 게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Y값이 둘 다 양수니까 여기 A 2, 1, 3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게 Y값이 더 크니까 여기 어딘가에 B 3, 마이너스 1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가 1학년 때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 B라는 점을 이거에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대칭 이동 시킨 점을 B'이라고 한다면, 아까 ZX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킬 거면 Z랑 X만 제외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B'과 P와의 길이는 B와 P와의 길이와 같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B'과 PB와 PA의 길이의 합의 최소는 PB'과 PA와의 길이의 최소다 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A와 B'의 길이가 될 때가, 그러니까 즉 얘가 일직선이 될 때, 그때 여기에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할 때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길이는 2에서 3을 빼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루트 33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B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TV라고 할까요? 핵심? B를 ZX축 평면으로 대칭 이동하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얘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B라는 거를 또는 A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움직였을 때
조건을 만족하면서 A와 P와 그 움직인 점 B 프라임이 일직선에 놓이게 되는 이게 되는 B 프라임을 찾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칭을 하는 이유는 대칭을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다? 이 AP라는 직선의 연장선에 B를 이렇게 길이가 같게끔 두고 싶다 이러기 위해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대칭을 시킨 거가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대칭부터 시키자, 어떻게 대칭하면 될까 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칭을 시킬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직선에 놓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얘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얘를 이제 좀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다 하면은 좀 크겠네요.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A라는 3,3,3이라는 애를 둘 거예요. 그 여기 어딘가에 B라는 마이너스 1,1,1이라는 걸 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애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를 또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된다면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 문제 그냥 별거 아니네.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B'이라고 잡아서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1,1,1이고 이 1,1,1이니까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A를 직선으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B'이라는 게 B'에서 A로 직선을 그었을 때 그게 X축을 안 지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아이고, 얘가 아닌데. 이렇게 안 풀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이 BP라는 길이를 똑같이만 만들어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 봅시다. 이 B라는 애를 이 길이를 갖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같게끔 이 B를 이렇게 돌려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어떠한 점도 이 P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AP라는 직선과 이 원과 만나는 애가 여기 생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걔를 우리는 비로소 B'이라고 잡을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 BP와 BP'의 길이가 같게만 되는 어떤 B'을 잡을 거지 꼭 B를 이 축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 B'과 A가 P까지 모두 한 직선에 있게끔 되는 애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B라는 애는 결국에는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X좌표는 변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Y좌표하고 Z좌표는 알 수가 없는 뭔가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A, B', P가 모두 한 직선에 생겼어요. 그리고 점 3개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A와 P와 P를 A와 P와 B 프라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X좌표가 생길 거고, 여기에 A라는 3,3,3이라는 점이 생길 거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가 B 프라임이라는 마이너스 1,y1 z1이라는 어떤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얘가 직선이 되는 애들 찾자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의 길이는 x좌표 길이의 빼기니까 4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x좌표에서 a까지의 길이는 이 x좌표를 빼고 생각하면 되니까 3루트이고, x좌표에서 b'까지의 길이는 다시 해서 여기의 길이겠죠.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이 b까지의 길이랑 b'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될 겁니다. 여기도 수직이고, 그래서 여기도 루트 2다. 뭐 이상한 것이 써졌네요. 됐죠? 그럼 여기 길이가 4루트2니까 4랑 4루트2라서 여기는 4루트3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최소값은 4루트3이다 라고 구할 거예요. 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대칭이 아니다. 어떡하자? 이 A와 이 B를 움직인 어떤 점, 근데 그 움직인 거는 P까지의 거리가 일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는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어떤 B'을 잡아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는 구에 대한, 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마지막으로 보면, 원이라는 거는 4,6을 중심으로 가져요. 근데 얘는 이제 공간이니까 Z는 0이란 것까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G다 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4,6인 점이 있겠죠. XY 평면 위에. 그리고 이건데 반지름이 뭐다? 얘를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2인, 약간 이상하지만 원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라는 어떤 여기 애가 있겠죠. Q라는 1,2,4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P라는 애가 있고, 우리는 얘를 구할, 아이고, 직선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 길이를 이제부터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Q라는 애를 X축으로 수선의 받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선의 받을 Q'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1,2,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4라는 것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할 건 뭐냐? 저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색칠된 이 직선의 길이만 알면 이제 우리가 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든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어떤 XY 평면에서 점과 원이 있고 거리의 최대 최소도 구하래요. 이거 1학년 때 많이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언제냐면 이 주황색인 모습일 때고,
최대값일 때는 이 초록색인 모습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계산해 보면 자 1,2,0에서 4,6,0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자 1,2,0에서 4,6,0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루트 4에서 3 빼니까 3의 제곱, 6에서 2 빼니까 4의 제곱, 그러니까 5다 라고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여기까지의 길이가 5구나 됐죠. 그러면은 아 이제부터 이 최소값일 때에 대해서는 아 여기의 길이가 3이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4, 3이니까 이 주황색 부분은 아 최소값은 5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요 초록색까지 간다면 5에서 반지름 이만큼 더하니까 7이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7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더한 루트 65구나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별거 아닌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최대 최소 이런 문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고정시킬 수 있는 애는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PQ를 직접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PQ란 걸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Q랑 이 수선의 발 Q'까지 거리는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Q'과 1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만들면은 아 얘가 최소가 되겠고, 그걸 최대로 만들면 아 이 길이가 최대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간 좌표의 기본적인 얘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